자, 여러분, 앞 시간에서는 책을 읽는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책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읽는데도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있으니까 하겠죠? 네, 그래서 좋은 방법을 몇 가지 제가 소개를 드릴 테니까 내용을 확인하셔서 도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책을 읽는 것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습관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데 자꾸 딴 생각이 난다든지 집중이 안 된다든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요. 습관이 안 됐다고 볼 수 있고, 그러면 먼저 독서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드는 게 필요하겠죠. 독서를 습관으로 만드는데 쓸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을 읽을 장소와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쉽지만 굉장히 강력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매일 30분 아니면 주말에 한 두세 시간 이 정도의 시간을 쭉 꾸준히 갖는 걸 루틴으로 가져가는 거죠. 제가 예를 들여서 말씀드리는 시간은 한 200페이지에서 300페이지의 책을 읽는다고 봤을 때 한 3분의 1 정도를 이렇게 쭉 읽을 수 있는, 한 호흡으로 읽을 수 있는 시간 단위를 좀 선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책의 어떤 맥락이 어느 정도 파악된 상태에서 다음 독서가 이어질 수 있어야 이게 그 책을 끝까지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30분 좀 어려우신 분들은 20분부터도 시작해 볼 수 있겠지만 20분을 읽으실 거면 매일 읽는 게 중요한 거고, 한 두세 시간 읽을 수 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동네 카페라든지 아니면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공부방이라든지 내 방에 있는, 우리 집에 있는 공부방이라든지 이런 데를 정하시는데, 잠자기 전 침대 위에서 이런 거 곤란해요. 아주 그냥 5분 만에 딥슬립에 빠지기 때문에 독서를 습관화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양을 채우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양이 질을 구축하거든요. 그러면 독서를 습관으로 만들 수 있는 양은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단연간의 경험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면 한 달에 한 권 이상의 책을 읽으면 독서를 습관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책이든 일단 관심 있는 것부터, 쉬운 것부터 시작해 보시면서 한 달에 한 권 이상 읽는 걸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상을 느끼게 하는 게 필요해요. 책을 읽으니까 나한테 좋다 이런 게 느껴져야 계속 이 힘든 이 독서라는 행위를 이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하기 쉽게 만드는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독서하면 나한테 좋다 이걸 느끼게 직접 보상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기 쉽게 만든다는 건 뭐냐면, 책을 내가 다니는 곳 사방에 이렇게 놓아서 어느 때고 짜투리 시간에 책을 읽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이제 하기 쉽게 만드는 거고요. 나는 계속 스마트폰을 들고 있으니까 좀 전자북 그 앱을 좀 깔아서 봐야 되겠다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아니면 출퇴근에 나는 좀 오디오북을 듣겠다 이런 식으로 접하기 쉽게, 뭔가 내가 막 결심하고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바로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마련해 놓는 거. 그 다음에 보상하는 거는 책을 읽고 SNS에 자랑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뭔가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책을 읽는 것과 함께 연결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책을 읽으니까 나한테 좋은 게 있구나 이런 걸 뇌가 느껴서 훨씬 습관으로 만들기가 쉽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습관으로 되신 분들은 레벨업이 또 필요해요. 우리가 다이어트에도 이제 정체기가 있는 것처럼 책을 한참 잘 읽다가 또 정체기가 올 수도 있거든요. 이때가 바로 레벨업을 해야 될 단계인데요. 레벨업을 하는 데는 이런 것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두꺼운 책에 한번 도전해보세요. 좀 쉬우면서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지만 분량이 많은 책, 이런 거에 도전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굉장히 자기한테 성취감도 주고요. 또 호흡이 좀 더 길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이제 한번 두꺼운 책을 읽다 보면 그 뒤에 분량이 좀 적은 책들은 아주 쉽게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려운 책에 도전하는 거. 얇지만 굉장히 어려운 책들이 있어요. 그리고 같은 분야의 책에서도 좀 쉬운 레벨의 책이 있고 좀 더 높은 레벨의 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책에 도전해보면 공부하듯이 읽는 거죠. 그런 책들은 더더욱.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도서관에 가서 읽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일부러 마음을 먹고 어려운 책에 도전하면 내 이 책 읽는 레벨이 올라가서
그 뒤에는 훨씬 더 다양한 책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제를 좀 넓혀보는 겁니다. 그래서 독서에도 좀 편식이 있어요. 뭐 소설 읽는 분 좋아하시는 분들은 계속 소설만 읽고, 난 소설 싫어 하시는 분들은 뭐 지식과 정보에 관련된 책만 읽으시는 분들도 있고, 자기계발 책만 또 막 이렇게 읽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내가 평소에 읽는 책이 아니라 좀 다른 분야의 책을 읽어보는 거, 이것도 레벨업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관심 분야나 읽던 책만 읽으면 독서의 유익, 아까 제가 그 어떤 그 메타인지라든지 뭐 이런 부분의 문해력이라든지 이런 거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 책의 목적, 책의 유익에 부합하려면 좀 더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겠죠. 결국 이제 제가 이 지금 독서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부분, 이 독서 경영, 이 교환, 이 강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직장인들, 우리 회사 사원들을 위해서 만드는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사 사원들이 책을 계속 읽으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이 있어야 돼요. 뭔가 나한테 좋다 이런 느낌이 있어야겠죠. 그러려면 좀 유능해진다. 내가 책을 읽고 똑똑해졌구나. 옛날부터 옛날 책을 읽기 전보다 뭔가 더 할 줄 아는 게 생겼구나. 이런 게 좀 느껴져야 할 텐데요. 결국 그 유능함, 회사 직장에서의 유능함이란 문제 해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없느냐라고 볼 수가 있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려면 여러분 독서를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려면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읽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냥 단순히 읽는 게 아니라 읽고 생각하고 쓰고 이거를 계속 동시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동시에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깊이 있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읽을 수 있는 책도 있지만 좀 더 내가 문제 해결, 유능함을 갖추기 위해서 책을 읽겠다 하시는 분들은 더 의식적으로 책 내용을 깊이 있게 읽으시는 것들,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자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독서의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영상과 특히 비교했을 때 영상은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책은 오히려 수시로 멈추게 되는 게 문제일 정도로 자기가 속도 조절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책에서 제시하는 문제에 대해서 나의 평소 생각은 뭐였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책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질문을 던지면서 읽는 거, 요게 이제 딥싱킹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요, 더더욱 내가 좀 책을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 생각하는 능력을 높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쓰는 걸 같이 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도한 반응을 다른 사람한테 글로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쓰는 것도 함께 해보시기를 권해드리는데요. 쓰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 가지 쓰기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 하고 나서 좀 나중에 여러분들이 도움이 많이 됐다 이런 게 있으시다면 이제 쓰는 거에 대해서 또 별도로 좀 다뤄볼 생각도 있는데요. 오늘은 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 종류의 그 글쓰기 중에서 여러분들이 뭐 일상생활에서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글쓰기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세 줄 읽기. 일기장을 하나 마련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어떤 폴더를 하나 마련하셔서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세 줄로만 일기를 쓰는 거죠. 뭐 오늘 한 일 중 후회되는 거, 뭐 감사한 일, 내일 하고 싶은 거, 이것만 꾸준히 쓰셔도 나의 역사가 되고 뭔가 발전이 있습니다. 아니면 회의 기록을 이제 좀 더 회의 기록하는 거를 습관화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여러분 회의 끝나고 각자 다른 말 하는, 다르게 기억하는 경우 많이 경험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회의를 가든 결론을 기록하거나 내용을 기록해 놓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이 업무 능력이 굉장히 높아지는 걸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독서 경영 시간이니까 독서 노트 만드는 거 제가 권해드리는데요. 독서 노트에는 책 제목과 함께 꼭 저자와 읽은 날짜도 함께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싶은 내용, 더 생각해보고 싶은 거, 이런 거를 간단하게 써보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제가 쓰는 독서 노트를 이제 가지고 왔는데, 저는 좀 손으로 쓰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 제목을 쓰고요, 저자도 쓰고, 책을 다 읽은 날짜를 쓰고, 그 다음에
책에서 제가 기억하고 싶은 내용을 좀 이렇게 쓰는 거고요. 다른 색깔 펜으로는 뭐 나중에 어디에 좀 적용해봐야 되겠다. 어떤 교육에 뭐 적용을 해볼 거나 어떤 교환에 넣어봐야 되겠다. 이런 걸 이제 기록하거나 책 내용과 구분해가지고 내 생각을 좀 정리하는 간단하게 그렇게 한번 써보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나의 노트에 쓰는 거예요. 하나의 노트에 써야 기록이 축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표로 만들어 볼 수 있어요. 표로. 한 표로 하나의 책을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책 제목 쓰시고요. 읽은 날짜 쓰시고요. 제가 목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필자를 읽잖아요. 텍스트를 읽고 필자를 읽잖아요. 그러니까 저자가 이 책을 쓴 이유를 자신의 생각으로 한두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얘기를 쓰는 거예요. 왜 읽었는지를 한 3가지 정도. 뭐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만 쓰셔도 되고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책을 읽고 무엇을 배웠는지, 이 책에 기억하고 싶은 내용을 또 한 3가지 정도로 써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적용하고 싶은 거 또 3가지 정도로 써보시는 겁니다. 뭐 적용할 게 없다 그러면 안 쓰셔도 되는데 이걸 써보면 더 좋아요. 이 책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한 번 더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함께 써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 책을 자신의 말로, 내 말로 바꿔서 결국 이 책은 어떠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라는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는 거. 그래서 이거를 또 꾸준히 하시는 분,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찾으셔서 꾸준히 쓰는 연습을 하면 책을 읽고 훨씬 더 많은 것이 나한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독후감도 쓰게 되는데요. 독후감 쓰는 거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배경 지식이 많을수록 독서의 질이 좋아지고요. 그거에 따라서 독후감과 토론 내용도 훨씬 좋아집니다. 이렇게 선순환을 이루게 돼요. 여러분, 인생은 선순환 아니면 악순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분야에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독서 후기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책 내용과 현재의 쟁점,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자신의 생각을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서 창의적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거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독서 후기를 쓸 때는 이 3가지 종합하고, 책 내용을 종합하고, 그 다음 추론하고, 이 책에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지만 이렇게 될 것이다, 내지는 어디에 적용해 볼 수 있겠다, 이걸 어떻게 확장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추론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책은 나한테 와닿았던 내용 중심으로 내가 좀 다시 정리해 보겠다, 이렇게 재구성하는 거.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독후감의 주제는 책의 내용에 따라서 내가 느낀 점에 따라서 이렇게 예시로 설명드리는 4가지의 것으로 좀 할 수 있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읽은 이 책의 내용이 현재의 나에게,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DY에 다니고 있는 나에게, 어떠한 일을, 내 일을 하고 있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의미를 찾는 것이 본인을 위한 독서가 되고 본인을 위한 독서 후기 쓰는 것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읽는가의 독서 토론을 또 제가 하나 넣어놨는데요.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1년에 2번씩 공통도서에 대해서는 독서 토론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외부에도 이런 소모임으로 독서 토론 모임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독서 토론을 왜 하냐, 독서 토론을 하면 뭐가 좋냐 라고 하면요, 책 내용을 훨씬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책을 읽고 다양한 관점의 견해들을 들을 수 있게 돼요. 물론 이것도 결국 그래서 책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토론하는 구성원들과 친밀한 대화, 그래서 서로를 저런 거에 관심이 있구나, 뭐 이런 거를 잘하는구나, 이런 걸 알아가는 시간, 업무 외적으로도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 능력, 이게 독서경영 비전 했던 거 생각나시죠? 그래서 타인의 의견을 받아들이거나 합리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생각도 좀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 이것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독서 토론 모임을 저는 외부에서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회사에서 뭐 2번 하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하게 되는 거지만
독서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그런 책 내용을 훨씬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과 교류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많이 해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까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 무엇을 읽을 것인가를 마지막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